예, 정말 뭐 역대급 강세장인데요. 또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떤 섹터에 에너지를 화력을 집중시킬 것인가. 돈이 모이는 곳의 시장 전략, 머닝 전략입니다.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오셨을 때 산일전기 이야기하신 게 눈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강세고요. 네. 그러나 오늘 코멘트할 시간은 없습니다.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예. 네. 삼성전자 오늘 뭐 말할 것 없이 강하고요. 어제 현대차 그룹주가 정말 질주하면서 강했거든요. 관련된 게 이제 새만금 투자 얘기가 있었잖아요. 오늘은 또 이제 조금 쉬는데 그 얘기를 좀 곰씹어보고 수혜주 찾기부터 해볼게요. 그쵸. 우선 시장에서는 크게 양대 축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실적 추정치 상향이 이끌어가고 있는 최근에 숫자로서 증명이 되는 그룹과 그리고 현대차를 주축으로 하는 피스칼 AI 쪽 그리고 투자를 주축으로 하는 쪽에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아 있던 이런 종목들을 키 맞추기가 한쪽에서 나타나고 있죠. 즉 숫자냐 멀티플이냐 그 싸움인데 현대차 그룹주는 멀티플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LG 그룹주 또한 수직 계열화가 피지컬 AI 로봇 쪽으로 잘 되어 있다 이러면서 동반해가지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가 최근에 쉬어간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 쪽에서 10조 투자 얘기가 나왔죠.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으로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AI 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로봇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AI 쪽에서는 새만금의 풍부한 일조량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신재생 쪽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수소 에너지 개발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데이터 센터 온사이트 전력원으로서 에너지원을 충당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들어가게 되는 피지컬 AI 쪽 로봇 공장을 건설을 하면서 관련돼서 모베드, 아틀라스 등 생산을 하겠다. 본격적으로 현대차 그룹주가 2028년부터 아틀라스 상업 생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국내에서는 새만금 공장을 통해서 관련된 수요를 충족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하고 기아가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가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 그룹주 현대차의 경우에는 최근에 PBR 같은 경우가 한 1.1배, 1.2배까지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PR이 한 11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 18배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가 두 번째 따라가는 종목인데 최근에 현대차 대비해서 웨인드르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재무구조가 좀 더 안정적인 가운데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익단의 증익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현대차가 대략 13조에서 14조 올라갈 때 기아 같은 경우 그 이익 개선폭 그로스 자체가 10% 이상으로 훨씬 더 크다는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 자체가 중요시하게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관련 내용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기존에 그 피지컬 AI 쪽의 원가의 60% 이상은 결국 액추에이터인데 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겠다.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기존에 우리가 내연기관차부터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쪽에 지임했던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이제 그 액추에이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센서, 제어기까지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현대 모비스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까지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쭉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대차 그룹주 결국 키는 이거 같아요. 로봇 관련된 최근에 이제 그 피지컬 AI가 1월 중순까지 엄청나게 강하다가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 어느 정도 대응 집단에서 다시 한번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키를 쥐고 있는 게 현대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잘 체크를 하면서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는 단순 이번 투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피지컬 AI로서 다시 한번 멀티플 확장이 나타난 지역을 체크를 하면서 현재점 바이앤홀드는 충분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중심에 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 얘기하셨고 현대차의 직접 계열사는 아닙니다만 HL 만도도 평가를 넣어놓으셨네요. 네. 그렇죠. 로보택시 필수 부품인 스마트 샤시 그리고 관련된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로봇 양산이 이제 국내 로보택시 이쪽으로도 이어질 경우에 원래 이제 HL 만도가 예전에 한라그룹과 이런 만도 쪽 특히 그 자율주행 쪽에 좀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관련된 핵심 부품사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이 영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관점이 이거 같아요. HL 만도도 그렇고 한원 시스템도 그렇고 오토웨버
현대 오토웨버도 그렇고 다 보면 로봇 쪽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부품을 만들겠다 하는 부분인데 네. 실질적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쪽이 이런 쪽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제 엔비디아가 미국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도 강세였지만 엔비디아보다도 더 강세가 삼성전자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좋았는데 어쨌든 뭐 반도체로의 관심들이 특히 삼성전자로 계속 몰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는 뭐 언제 살까 고민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되지? 이게 아마 더 많은 관심사가 아닐까요?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이 시간 나올 때마다 항상 질문을 받았던 게 전자하이닉스였고 네. 오히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익 추정치 올라가는 속도를 주가가 못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업사이드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노무라 리포트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제는 맥커리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 깜짝 놀랐겠죠. 시장에서 아직까지 FM 가이드에서 삼성전자 눈높이는 200조 전후에서 맞춰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올해 삼성전자 맥코리에 따르면 301조, 내년에 476조. 그러면 2년 동안에 지금 777조를 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성전자와 지금 우선주까지 포함하더라도 지금 그 시가총액이 1,300조가 안 되거든요. 2년에 지금 770조를 버는데 1,300조 이 시가총액을 감안해서 놓고 보면 이거는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익 추정치의 상향 자체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복귀해보죠. 25년 결산 기준으로 얼마죠? 40억이었습니다. 40조 벌었습니다. 그것도 4분기에 20조 벌어가지고 40조 벌었는데 올해 지금 301조, 내년에 476조. 물론 이게 현실화되는지는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익 추정치의 가파른 상승 자체가 워낙 외국계 이제 IB들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MSCI 리밸런싱 관련된 영향으로 인해서 외인들 어느 정도 리밸런싱 수요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정이 나타나면서 팔고 그걸 개인이 받고 있지만 오히려 2월이 지나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외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지수가 올라가고 전자와 닉스 독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은 조정이 나올 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이 안 나오는데 네.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2, 3주 전에도 보면 AI 뭐 버블론을 넘어서 AI 그쪽의 멸망 뭐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자체 파괴론. 그렇죠. 자체 파괴론 나오면서 그때 한 7, 8%까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장중 5, 6% 이상 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모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쫓기면서 폼으로 지금 사는 것보다는요. 현 시점에서는 좀 차분하게 조정을 좀 기다리면서 네.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두렵긴 하지만 원래 주가는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르잖아요. 지금 말고삐 딱 쥐고 있으면서 달리는 말이 지금 내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 팔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가지고 네. 있는 분들은 그런 고민이 심각하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주증권, 증권주들이 그전에 이제 크게 올랐는데 역시나 이제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뉴스에 팔아라 단기적으로 이제 세론이 좀 나오고 있죠. 일부 뭐 앞서도 저희가 SK증권 봤습니다만 일부 중소형주 말고는 전체적으로 대형주는 증권주가 좀 조정인데요. 네. 증권주, 금융주 또 이 상법 개정 관련해서 전략 좀 주십시오. 일단 이에 따른 모멘텀 소멸 그리고 세론 뉴스 이런 부분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뿐만이 아니라 주주가치 환원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배당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늘린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주가 반응 자체가 핫하게 나타났었죠. 특히나 이제 금융주 그러니까 4대 금융주주를 중심으로 먼저 신고가를 뽑는 가운데 증권주들이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을 필두로 한국금융지주 등 관련된 종목들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뭐 신영증권 그리고 뭐 코리아에셋증권 같은 이런 중소형 증권주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지난주와 지지난주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런 부분은 모멘텀 소멸이 지금 나타났던 게 3차 상법 개정 통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저라면 지난 2달 동안에 2배 이상 올라왔으니까 좀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팔 거 팔고 그리고 또 오늘이 배당락이잖아요. 2월 말 결산으로 지금 뭐 현대차나 현대 엘리베이터 일부 금융지주들 관련된 배당 관련된 결산
결산일 2월 28일이고 어제자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배당을 받는데 오늘은 또 배당 락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파는 수요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챙겨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가지고 있는 포트의 한 30% 정도는 좀 챙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안에서도 옥과 석을 구분해 보면 4대 금융지주나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한 관련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뭐 거래대금이 그대로 증명을 해주는 것 같고 4대 금융지주도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최근에 KB금융을 중심으로 한 분기배당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요 지주사에서 지금 특히나 인적 분할 통해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 적극 활용한 사례가 다수 있는데 특히 1월달에 인적 분할한 하나라든지 그리고 SK, LG, 효성 뭐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또 이런 자사주 이런 소각 이런 것들이 또 가파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30% 정도는 팔 수 있지만 나머지 정도는 좀 지켜보면서 오늘의 뭐 흔들리는 부분에 크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좀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제가 실질적으로 항상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돈을 버는 기업들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최근에 전자닉스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또 다른 한 축에서 현대차 그룹주처럼 멀티플을 상향, 원전 쪽도 마찬가지 그런 쪽도 있지만요. 그러면 그 안에서 피지컬 AI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봤을 때 돈을 버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체크를 해보니까 결국 SPG입니다. SPG가 시총이 지금 3조 원이 넘어가는 기업인데요.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어요. 최근에 이제 로봇주가 지난 한 달 사이에 한 25% 전후에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조정 없이 꾸준히 올라가는 건 그만큼 이제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모터 기반으로 이제 로봇향, 정밀 감속기 부분에서 꾸준히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5년도에 정밀 감속기 부분에서만 전년비 10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대체하는 국산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정밀 감속기가 최근에 로봇 액추에이터 쪽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시장의 피지컬 AI 쪽으로 열리면서 최근에 멀티플 사양까지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SPG가 로봇향 감속기 쪽으로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개발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로보티즈, 하이젠 R&M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이러한 액추에이터 쪽을 봤다면 그동안에 SPG 그냥 감속기 만드는 기업 아니야? 그걸 한 발 더 넘어서서 액추에이터까지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이라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HL 만도 통해서 아틀라스 밸류체인에 이미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와 관련된 그동안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현대차 그룹주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가격 전략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4만 원대 그 후반에서 지금 움직이면서 15만 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현 시점에서 대략 한 30% 정도 업사이드 이런 것들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 한 19만 5천 원 그냥 러프하게 한 20만 원 정도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한 10% 정도 다운사이드 리스크 감안해가지고 한 12만 5천 원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닝 시장 전략과 관심 종목 GL리서치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